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암호화폐 일부를 기부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44만 9,500원으로 전날 대비 1.61%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7만 4천원으로 전날 대비 1.68%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5만 2,200원으로 전날 대비 0.06% 하락했고요. 리플이 289원으로 전날 대비 9.40%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7만 2,410원으로 전날 대비 2.41%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0만 7,450원으로 전날 대비 0.50%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3,380원으로 전날 대비 0.37% 하락했고요. 퀀텀이 12,950원으로 전날 대비 8.28%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오늘 출근길에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한 국가의 GDP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야,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칭찬해요. 네. 비트코인 시총이 약 920억 달러고 이것을 이제 191개 국가 GDP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GDP가 959억 달러로 65위예요.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891억 달러로 67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라별로 비교를 하니까 바로 비트코인 나라가 되겠는데요. 비트코인 나라는 바로 66위로 되겠네요. 그럼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렇죠. 암호화폐 시가총액 바로 비트코인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총이 바로 1,752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54위 이라크와 바로 알제리 사이를 차지하면서 암호화폐 나라는 55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우리나라 GDP를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과 같이 빠른 추세로 올라간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데 1,000달러를 찍기까지 1,789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더 가팔라졌습니다. 2,000달러까지 1,271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서 3,000달러까지는 불과 23일, 그리고 4,000달러까지는 63일, 5,000달러까지는 6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차트나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상승 추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가파른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이 이어나간다고 한다면은 이후에 8,000달러, 9,000달러, 1만 달러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이 지갑의 성장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2011년과 2012년에는 좀 이렇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거의 2배씩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바로 지갑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751만 개로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진짜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정말 매일매일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거래량 이런 것들로 인기를 판별하듯이 지갑 수로 이렇게 인기를 판별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비트코인은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있는데 바로 영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파생 상품 거래 회사인 IG그룹이 바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차익 거래, 차익 계약,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 파생 상품이란 것은 굉장히 좀 다변화된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실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돈을 벌죠. 근데 파생 상품은 이렇게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계약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돈을 걸었을 때 오히려 오르면 손해가 나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투자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다양한 확대를 보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암호화폐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가는 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호재는 있었지만 약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호재부터 살펴보시면은 바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즉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잔티움 하드포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16일
바로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데 스마트 계약의 보안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 또 성능이 개선되고 이런 점들 호환성도 좋아진다. 이런 것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근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할 때 뭐 2개로 쪼개지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개로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막강한 이 리더십이 있는 이더리움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민주화되지 않은 이더리움 재단의 약간 독재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게 해석이 돼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약간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오히려 눌림목으로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능 개선 좋죠.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 포트폴리오 형성하고 비중 확대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난 4월 5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야피존 기억하시나요? 야피존에서 또다시 계정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고객 대응이 더 황당한데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서 계좌 이체까지는 되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피존이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당신의 비트코인을 뜻하는 뉴빗이라는데 해킹 사이트에 꼬리표를 지우는 것이 과연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을 바꿀 때가 아니라 보안의식을 바꿀 때가 아닐까요? 네, 무명 배우를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로 내세워 전 세계 5만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100억 원 이상 뜯어낸 국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단은 영국, 중국, 인도 등 66개국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죄 수익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만 2천여 명이 투자에 나서 700억 원가량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컨트롤 파이낸스라는 사기단은 하루 1%에서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신규 회원을 모집해오면 투자금 25%를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실제 1%에서 1.5%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미끼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입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네, 사기단들은 지난 13일 돌연 자취를 감췄고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 상태인데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블록체인 관련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 규제를 비판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원인은 대구학교의 역사 선생님으로 지금 이 시대를 흥선대원군의 시대와 비교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앞선 기술과 문화를 못 받아들인 것이 개화 정책 실패로 이어졌었죠.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규제에만 열어 올리는 것이 꼭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 방향이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나요? 바로 내일인 18일부터 토론토에서 다양한 거래 교환 매체를 이용한 랠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금, 현금 등 본인에게 배정된 하나의 지불 거래 수단만을 이용해 일주일 동안 음식, 숙박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배정받은 아밀리에 아라스는 비트코인만을 사용해 3,000km 떨어진 라스베가스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크릿 미션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다이나믹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밀리에 언니를 위해 힘을 내도록 노래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리에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언니 힘내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빛이었습니다.